이번에는 세계 증시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포커스 중국 증시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 김준범 연구원 연결합니다. 네, 들리십니까? 네, 어제 중국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일 중국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상해 증시와 심천 증시 모두 상승 출발하여 금요일 하락분을 메우는가 싶더니 오후장에 들어 두 시장 모두 매도 물량을 견뎌내지 못하고 혼조 마감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경우 두 시장 모두 전 거래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 유동성 지표인 15의 흐름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이는 역 RP 만기 물량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살짝 떨어지고 있는 현재 모습인 것 같은데 어제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와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전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동안 거품 논란에 휩싸였던 귀주 모태주의 상승 전환입니다. 귀주 모태주뿐만 아니라 오량액, 양화양조 등 주류 업종들의 주가가 모두 반등하며 주류 업종 주가가 2.58% 상승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 부문 대표 종목인 이리실업은 2.96% 상승하여 전주 하락폭을 만회하였습니다. 또한 가전업종 주가도 1.1% 상승하였는데요. 가전업종 대표 종목인 메이디그룹은 장중 2.93% 상승하였고 소천하는 실적 호전세 기대감 속에서 7.58%나 상승하여 최근 낙폭을 모두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발표된 온라인 소액대출 규제안의 규제 강도가 거세지면서 차신주는 폭락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0일이죠.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는 본래 50을 기준으로 밑돌면 경기 위축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데요. 11월 30일 오전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1월 공식 제조업 PMI 지수가 51.8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수요 호조가 환경 규제에 따른 부진을 상쇄해 확장세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1일 발표된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의 경우 예상치 이전치를 밑도는 50.8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록 두 발표치가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지만 수치 발표 직후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 중국 제조업 부문은 다소 안정을 유지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최근에 중국 당국이 온라인 이 소액대출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민은행과 중국 은행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액대출 규제는 앞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금지하고 대출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대출 기관은 금리나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총 수수료를 명확히 공시해야 합니다. 대출 총액이 제한되며 만기 연장도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네 번째 항목인데요. 온라인 소액대출로 구한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계약금을 내는 것은 금지됩니다. 중국 증시는 당분간 소액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 적극성이 낮아지며 조정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현재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0.02% 빠지면서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지표들 어떤 게 나올까요? 금일 1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며 8일에는 11월 수출입 및 무역지수, 9일에는 11월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지수는 11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제조업 PMI 지수가 경기 안정적인 추세 흐름으로 볼 때 수출입 지표도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 수출이 달러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전월 6.9% 증가폭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4분기에도 수출 부분에서 안정적인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시장 담당하고 있는 하나금융투자의 김준범 연구원이었습니다.